82강 민사특별법 이제 마지막으로서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신탁의 의의와 그 적용 범위. 이제 우리가 실명법을 보면은요, 명의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 명의신탁 약정으로 하는 물권 변동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적용 범위를 살펴본다. 의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소유권만 규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요걸 이제 실권리자라고 합니다.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그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로에 가등기를 포함한다. 이것도 기출이니까. 네, 가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판례에서 쓴 표현.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다. 네, 이제 이 부분은 그 양자 간 명의 신탁 요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탁자, 수탁자, 명의 신탁 약정, 명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가령 1번에 갑, 2번에 을 앞으로 해가지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애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양자간 둘간에 했으니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적용 범위 조문에서 봤지만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그 밖에 부동산 물권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즉 실명 등기를 요하는 등기에는 본등기뿐만이 아니라 가등기도 포함된다. 네, 이 두 개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명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아닙니다. 제외 이거는 상, 담, 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 담, 신 1번이 담입니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죠.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가지고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단독 소유하는 겁니다. 그 구분 소유자의 등기는 공유로 하는 것 상호 명의신탁도 실명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3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인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나와 있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똑같은 이름이 상호 명의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담신에서 의 한 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가지고요. 이쪽 서쪽 100제곱미터 100평, 동쪽 100평. 그래서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런 식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쪽은 지금 둘간에는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는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갑, 을이 뭐 지분 2분의 1로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식으로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하는 등기를 격려하는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한 필지 1000평의 토지를 500평씩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협의를 하고요. 등기의 편의상 전체의 2분의 1씩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꼭 그 상속뿐만이 아니라 그냥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를 하면서
이쪽만 사는 거죠. 이쪽만 사고 그러면 분할해가지고 등기를 해줄 거를 그냥 등기의 편의상 이렇게 둘이 공유하는 것으로 어차피 단독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때의 법률 관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등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요 단독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 구분 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 관계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상호 관계 이거는 둘 다 단독 소유합니다. A. 그 지분권자는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행위가 있으면은요 소유권에 터 잡아서 그 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둘 간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B번에는요 구분 소유적 공유와 법정 지상권 정상이냐 또라이냐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애는 또라이가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다음 이제 외부 관계. 외부 관계는요. 외부 관계는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이 토지에 가불이 아닌 병이라는 불법 점유자가 있다. 그래서 외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통상의 공유입니다. 통상의 공유.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번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가 있다. B번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에서 나온 부분은요. 대내적으로는 갑이 단독 소유, 그 다음에 을이 단독 소유하죠. 그런데 병이라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갑이 보존행위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단독 소유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 대외적으로는요. 갑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거. 다음에 공유관계의 해소 나와 있고요. 공유관계의 해소는요. 일반적인 공유는 어떻습니까? 공유물 분할로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분할이라는 게 공유관계를 해소를 하고 단독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건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요. 이미 분할되어 있고 이미 대내적으로 각각 단독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다른 이름인 상호 명의 신탁 해지로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해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요.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상호 명의 신탁은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해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 이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만약에 갑이요 친구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면서 등기만 넘겨뒀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에 의해서 이제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한다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일반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분할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상호 명의 신탁 해지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동시행항변권에서 공부를 했던 것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각 공유자의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물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랬을 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된 경우
된 경우 이거하고 똑같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박스 밑줄만 보시면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3번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 네, 이것도 우리 기출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상담시는요. 명의신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명법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해당합니다. 해당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무효.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네, 이렇게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해뒀다. 실명법 적용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떨 때 이제 그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느냐? 위법한 목적이 없었을 때. 그 위법한 목적이 없었을 때가 조문에는요. 조강법. 조세를 포탈한다라든지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라든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이러한 것들이 없었을 때 이걸 줄이면 위법한 목적증이 없었을 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요. 마지막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겁니다. 남편, 아내. 조세, 포탈 등의 위법한 목적 없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아내 앞으로 등기를 격려를 했다. 그럼 남편이 신탁자, 아내가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이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누가 소유자냐, 누가 소유자냐. 그러면 이때도 그때 다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처럼 대내 관계에서는요. 신탁자가 소유자고요. 다음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을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을 했다. 매매하고 등기를 했으면 대외적이라는 말은 갑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게 대외 관계입니다. 그러면 대외 관계에서는요. 등기에 따르는 이 등기 명의인 아내 수탁자가 완벽한 소유자입니다. 완벽한 소유자니까 병은요. 둘 간에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다음에 갑은요. 이 명의신탁을 이제 해지를 하고 등기 말소 이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를 하면 애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이 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 밑줄만 보면 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에서 봤던 거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의 신탁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의 신탁자 판례를 생각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적 관계 A번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대외관계에서 역시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탁자는 대외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수탁자를 대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10년간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신탁자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유는 수탁자의 점유는요. 어떻습니까? 신탁자한테 반환해 줄 거. 신탁자의 소유를 신탁자한테 반환해 줄 것. 네, 요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내관계는 신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사가 있을 수가 없다.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 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유명의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때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기출이 되겠습니다.